제가 어릴 땐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을 아주 그럴싸한 방법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말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처음 30분 걷는 동안에는 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30분 걷고 난 뒤부터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생각했죠. 어떻게 유산소 운동을 하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처음 30분은 어차피 유산소 운동을 해도 지방이 안 타니까 힘을 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 30분은 쉬엄쉬엄 천천히 걷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이 타는 30분 이후부터는 아껴두었던 힘으로 빠르게 걷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이 타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지방을 없애겠다는 아주 그럴싸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면 탄수화물과 지방이 같이 연소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효율적으로 살을 빼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금해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운동을 하는 것이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운동을 하는 것보다 체중이나 체지방 감소에 유리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운동을 하는 것이 약간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한때는 공복에 운동을 하는 것이 체지방이 더 잘 없어진다고 알려졌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거의 의미가 없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 1시간씩 운동을 할 때 공복에 운동을 한 경우와 밥을 먹고 운동한 경우를 나누어서 비교를 해봤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체중과 체지방 감소가 거의 똑같이 나온 것입니다. 공복에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살이 잘 빠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운동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하루 종일 아침에 공복에 운동한 것으로 인해서 피곤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46개의 논문들을 분석해서 공복에 운동하는 것이 좋은지 또 밥을 먹고 운동하는 것이 좋은지를 비교해 본 연구가 있었는데요. 46개의 논문 중에서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경우에 54%의 연구에서 밥을 먹고 하는 것이 운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왔고 46%에서는 공복에 운동을 하는 것과 밥을 먹고 운동하는 것이 똑같다고 나온 결론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부러 공복에 운동할 필요는 없고요.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아침에 공복을 유지하거나 또 텅텅 빈 헬스장에서 일찍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침 공복에 운동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되도록이면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운동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아침 식사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뛸 경우에는 평소보다 4분의 1 정도를 적게 먹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아침 식사를 할 경우에는 고단백질 식단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아침 식사를 한 경우와 아침 식사를 건너뛴 경우에 체중 변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 9개를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9개의 연구를 분석해 봤더니 아침에 식사를 하던 안 하던 간에 하루 먹는 양이 비슷했고 결국에 체중 감량의 정도는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를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의 선호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셨다면 바로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경우에는 평소보다 4분의 1을 적게 먹는 간헐적 단식이 유리합니다. 아침을 건너뛰면 자동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겠지만 점심이나 저녁, 간식을 더 많이 먹어서 결국에는 총 섭취 칼로리가 같아지며 체중 감량이 절대 안 되겠죠. 하루에 4분의 1을 적게 먹은 경우 네이처지의 연구를 보시면 3끼를 먹으면서 4분의 1을 적게 먹은 사람보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4분의 1을 적게 먹는 것이 체중과 체지방 또 허리 둘레를 줄이는데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릭 요거트, 또 달걀, 견과류와 같은 고단백질 중심의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단백 식단을 하는 사람이 아침에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포만감이 더 많이 생기고 췌장의 베타세포를 더 자극해 주기 때문에 점심을 더 적게 먹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경우와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에 어떤 것이 다이어트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각각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팁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는 점심 식사 때 먹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입니다. 생체 시계에 따라서 지방을 많이 축적하는 시간대가 있고 지방을
적게 축적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24시간 생체 리듬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점심시간은 신체가 활동적이면서 당분을 지방으로 적게 축적하는 시간대였습니다. 평소에 먹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을 점심시간에 먹게 되면 당이 지방으로 축적을 적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점심시간대에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우리가 다이어트와 이 생체 리듬상의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평일에 잠을 적게 자서 주말에 잠을 많이 자게 되는데요. 주말에 잠은 2시간 정도 더 많이 자는 것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동시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수면이 다이어트에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일에는 잠을 많이 자고 싶어도 많이 못 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결국 주말에 수면을 보충해 주어야 좋은데요. 주말에 보충 수면을 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말에 1시간 보충 수면을 할 때마다 BMI가 0.12씩 낮아졌다고 하는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주말에 수면을 보충하면 할수록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을 많이 자면 되지 왜 2시간만 자는 것이 좋을까요? 주말에 1~2시간 정도 더 잘 때는 우울증의 위험이 50% 정도 낮아졌지만 2시간보다 많이 잘 때는 우울증에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시간 이내로 자는 것이 체내 염증 수치에 좋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17,000명을 대상으로 주말에 수면 보충을 하는 사람들의 체내 염증 지표를 분석해 봤는데요. 보충 수면을 3시간 이내로 하는 경우에 체내 염증 수치가 낮아졌지만 3시간 이상으로 잘 때는 염증 수치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 염증 수치라는 것은 비만의 정도와도 비례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을 함께 고려했을 때는 주말에 2시간 정도만 잠을 더 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식욕 조절에 유리합니다. 좀 움직였더니 에너지가 소비되어서 배고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고, 안 일어나고 계속 앉아서만 일했더니 배가 고픈 것 같다, 역시 머리를 사용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과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배가 고플까요? 미국 생리학회에서는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식욕을 더 많이 높이는 방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외로 움직이는 것보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식욕이 더 많이 생깁니다. 오래 앉아만 있었던 사람들이 몸을 움직인 사람보다 식욕이 17%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밥을 먹고 나서 포만감도 더 적게 느꼈습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만 있지 말고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소에 약간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 있는 이러한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잡고 효율적으로 또 살을 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셔서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